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자 대위 해서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2차 가서도 이거 약술 문제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거기 돌아가면서 나와요. 보험자 대위. 상당히 중요하죠. 보험자 대위. 일단 요 대위가 뭐냐? 그냥 옛날에 뭐 개그 했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옛날 태양의 후예에서 우리 유시진 대위 나오잖아요. 그 대위라고 얘기했다가 재미없다 그래서 안 해요 요새는. 그냥 대위. 그러니까 위치를 대신한다. 위치를 대신한다. 누가? 보험자가 위치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거예요. 내가 뭘 해줬어. 내 보험자예요. 이 사람에서 뭘 해줬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아니잖아. 그 권리만큼 이 사람 뺏어오는 거야. 해준 사람한테 권리만큼 뺏어오는 거야. 그 사람의 권리 위에 있어가지고 권리만큼 똑같이 해준다. 큰 그림.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됐어. 자, 한번 가볼게요. 정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뭐냐면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자, 피보험자가 있죠? 만약에 저기 보험자가 있어요. 만약에 얘한테 지금 보험금을 얘한테 줄 수도 있고 대부분 얘한테 주건 제3자. 보험자 대가 제3자. 얘가 얘한테 뭐 잘못한 거예요. 얘한테 1억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억을 주고 좋네. 그럼 얘가 얘한테 가지는 권리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랑 했는데 1억이 얘가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억 손해 본 걸 알아. 근데 얘도 잘못이고 얘도 잘못이야. 원래 과실이 3대 1이야. 아니 3대 7. 그러니까 1억 중에 3천만 원은 얘가 잘못한 거야. 그럼 얘는 1억을 주고 3천만 원은 안 되잖아. 그래서 1억을 주고 얘의 권리를 대신해서 얘한테 뺏어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억 중에 3천 빼고 7천만 주면 되겠지. 그 개념으로 보면 돼. 그 또 있어요. 그냥 그렇게 거의 이제 책임보험에서는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급한다. 그리고 잔존물 대위하고 청구권 대위가 있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우리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무기가 쏙 저기 빠진 거예요. 연못에 빠졌어. 호수에 빠져. 연못은 작으니까 호수에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억이야. 그럼 보험자는 뭐예요? 1억을 줘야 되겠죠? 자체에서 1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붕붕이는 얘를 팔면은 고철로 중고 뭐 침수차지만 팔면 얼마 나와요? 뭐 2천, 3천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권리를 돈을 주고 나는 돈 줬잖아요. 그 나머지 권리는 잔존물 대위는 보험자가 갖는 거. 그래서 얘를 팔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잔존물 대위라는 거예요. 보험자 대위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잔존물 대위가 이 내용이에요. 돈을 주고 그만큼 권리. 왜냐? 그걸 안 가지면 이득금지 원칙에 걸리잖아요. 1억도 받고 이 고철 팔아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예를 왜 들었냐면 만약에 얘가 뒤에 나오지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 누구한테 있다고? 보험자가 얘한테 1억 주고 이건 보험자의 권리인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잔존물대. 왜냐하면 이거 인양하는데 1억 걸린다. 1억 든다. 2천만 원 때문에 1억 다시 넣고 인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 나 권리 포기할 테니까 이거 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잔존물 대회에서. 일단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권 대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피보험자가 얘를 때렸을 때 나는 피해자 제3자한테 돈을 주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뭐 뺏어올 거 없나? 이렇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뺏어오고 막 이런 것들. 인보험은 대위 금지다. 다만 상해보험에서는 청구권 대위를 약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싫어, 저는. 인보험에서 대의를 금지한대잖아요. 상해보험도 인보험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인보험에서도 대의할 수 있지만 그건 대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의할 수 없다고 해놓고 그러나 이럴 땐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안 웃기나? 저만 웃기나? 그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얘는 먹어도 돼. 이거 똑같잖아. 다 안 돼. 하지만 넌 돼. 그거 똑같아. 인보험은 안 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된대요.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상해보험은 대의가 된대요. 즉 거기 보면은 우리 실손보험 같은 게 있어요. 실손보험은 네가 해주고 뺏어올 수 있거든.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그 중복보험도 되고 그렇게 있다.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상해보험 파트에서 원래 저기예요. 재산보험 파트거든. 2차. 그렇다. 일단 잔존물 대위부터 할게요. 잔존물. 남아있는 거. 불타고 남아있는 거. 자동차도 있지만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10억짜리인데 불탔어요. 촥. 응, 불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불타면 10억 주고 이 고철 팔면은 한 4, 5천 남잖아요. 고철. 그렇죠? 근데 이 권리를 피보험자가 가지면 보험금 10억도 받고 고철 뭐 5억, 10억 아니야 5억 하죠. 5억. 5억도 받고 그러면 이득 금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가 갖는다? 보험자가 갖는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지금 느낌은 알죠? 그거는 알아. 아, 이렇게 해서 그거 뺏어오니까 이득 금지. 그거까지 알겠. 근데 요거 보험금 뭐예요? 전부네. 전부. 보험금액 어디서 보험 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보험의 목적이 전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보험금도 전부 줘야지 잔존물 대위를 할 수 있다. 왜? 자동차 보험 생각해. 쭉 가다가 바퀴만 고장난 거야. 그 보상금 주고 바퀴 떼어와요? 웃기잖아요. 쭉 가다가 사고 났어. 사고 나서 만약에 2천만 원 줬어. 그러면 2천만 원치 떼어와요, 그거를?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손이 나야 되고 전부 줬을 때 자동차 폐차, 고철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얘랑 나중 가면 우리 보험 위부라는 걸 배워요. 해상보험 쪽이. 걔랑 비교하는 게 늘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보험자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랑 보험 위부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청구권 대위는 이제 얘가 일부 보험은 들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일부 보험 들었을 때 얼마 줘야 되냐. 뭐 그런 것들 뒤에 나오니까. 권리 취득하고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게 일부 보험이네. 보험자 채권 권리는 또 나왔네.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만큼 주겠다. 이거 보험금액의 가액에 대한 해야 돼요. 이거 정의는 전부 전손이 났을 때 목적물의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하고 상법에서는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위, 잔존물 대위라고 한다. 그렇구나. 요건은 그거야. 전부. 보험 목적의 전부. 일부 멸실,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 보험금의 지급 대부로 잔존물 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돈 줬다고 그 타이어 하나 떼어와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냥.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자 부담은 손해방지, 경비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됐죠? 손해방지 비용, 이거 다. 여기까지. 여기는 개념보다는 이게 전부. 권리 취득.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돈 줬을 때죠. 돈 줬을 때. 보험사고 발생할 때가 아니라 언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할 때다. 계속 나오죠. 이게 100번 얘기했어, 100번.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이전에 잔존물 처리한 경우는 그 처분은 유효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 근데. 한 번 나왔는데 그 못 맞춰도 돼, 이런 건.
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받은 이후에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는 무권자. 내가 어떻게 하냐, 무권자를. 그렇죠? 무효이다. 이 경우 보험자는 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이게 붕붕이로 할게요. 붕붕이로 할게요. 얘가 전부 부셔진 거야. 완파. 전설이 난 거야, 전선. 했어. 그럼 피보험자는 뭐예요? 이거 부셔져서 돈 주세요. 하면은 보험자가 뭐 1억을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1억 주세요 했는데 1억을 안 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팔았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왜? 얘 거잖아. 돈을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얘가 1억을 줬어. 보험자가 얘한테 1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 누구 거다? 보험사 거죠. 전부를 주니까. 그랬을 때 얘가 이걸 팔았어. 그러면 얘는 권리가 없는 사람, 무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대. 이 얘기예요. 어려워요. 민법적으로 가면 어려워. 잔존물 대행 권리 이전은 상법상 당연한 것으로 의사표시가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의사표시. 이것도 또 법정 용어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그 의사표시. 그거? 그러면 넘어가면 돼. 나 할 거야. 의사표시. 일부 보험에서도 잔존물 대일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에서도 대신에 비율, 또 해? 뭐뭐에 대한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걸만 하고 요거 이게 그죠?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자, 잔존물 대위의 의무에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대위권 포기하는 특약을 둘 수 있다. 단 청구권 대위의 포기는 얘도 웃기죠. 청구권 대위가 뒤에 나오는데 청구권 대위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알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뭐냐면은 아까 그 얘기했죠. 차가 물에 쏙 빠졌어요. 인양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러면 그걸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잔존물 대위는. 하지만 청구권 대위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야. 돈을 뺏어오는 권리야. 그걸 포기할 수 없어. 그걸 포기하면 피보험자가 돈을 더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은 좀 그래요. 업복 가서 하세요. 이랬더니 또 너무 진짜로 제가 강의하면서 솔직히 이 특별 이익 같은 경우는 업복 가면 나와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고 설계사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가 뭐 10% 해가지고 큰 금액 뭐 안 된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쪽 가서 디테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청구권 대위 포기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요때 가서 배우라는 거죠. 내가 틀린 건 아니죠. 자, 청구권 대위 나와요. 청구권 대위. 자, 청구권 대위 뭐냐면 보험자 대위 중에 보험자는 뭘 해주고 권리 위에 앉는 걸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잔존물 대위하고 청구권 대위가 있다. 잔존물 대위는 실제로 물건 같은 거 완파됐을 때, 다 됐을 때 보험료를 다 주고 내가 이거 가져오는 거다. 근데 가져오는 금액이 더 크면 나 이거 포기할래. 된다. 근데 청구권 대위는 내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걸 청구권 대위라 한다. 그래서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제3자로 한 거예요. 자, 요거까지. 자, 발생한 경우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나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경우는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 행사할 수 있다. 계약자, 계피에서 이런 권리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의는 한다. 됐죠? 그래서 한 번에 자, 요거 한번 쓰죠. 우리 웬만하면 안 쓰는데 흰색으로. 우리 이제 보험자가 있고 이렇게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여기는 제3자.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얘한테 얘 건물을, 얘 물건을, 얘 몸을 때린 거예요. 1억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요. 아까는 얘가 피해자였죠. 지금은 얘가 피해자야. 지금. 그래서 1억에 손해 입힌 거. 그러면 손해 입었으니까 야, 나 손해 입었어. 1억 줘. 보험금 주는 거야. 그럼 1억을 주네. 됐죠? 이 경우요. 보험금을 줘야 되죠. 손해 입었으니까. 그랬을 때 얘는 얘는 1억도 받고 뭐야? 얘한테 1억도 받죠. 어렵게 말하면 얘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해서 1억을 받는 거고 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느낌만 아셔 지금.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1억을 줬죠. 그러면 1억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청구권 대리라는 거예요. 얘 입장에 서서 얘 위치에 서서 그러면 뭐예요? 얘가 얘한테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1억의 대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 대의가 생긴 거예요. 구상권이라고 하거든 그냥. 이제 우리는 헷갈리니까 보험자 대의권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청구권 대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억 주고 얘한테 1억을 받아온다. 되시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 보면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거예요, 지금. 피보험자 입었을 때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입었으니까 야, 나 손해 났으니까 1억 줘, 보험금 줘. 했을 때 보험금 줘야 되잖아. 줬을 때는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걸 자기가 갖는다. 그래서 가해자한테 가가지고 야, 나 얘한테 보험금 줬으니까 가져와. 1억 가져와. 그 권리가 어디서 나왔다? 피보험자한테 걔 위치 대신, 피보험자 위치에 대신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 네. 피보험자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게 한 제도이다. 그렇죠? 그걸 안 가져오면 제3자는 때려놓고 야, 너 보험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 그러면 얘한테 받아. 그러면 되잖아.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가다가 야, 너 보험 들었어? 안 들었어? 가고 너 들었어? 들었네? 때리면 되지. 그럼 어차피 손해는 보험사한테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 대의, 청구권 대의. 때리면 피해자, 피보험자는 보험사한테 돈을 받고 보험자는 나한테, 제3자한테. 근데 잘 봐요. 근데 보험회사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3자잖아요. 제3자. 얘가 가해자예요. 가해자일 때 자, 돈 받고 얘 권리에서 돈을 뺏어온다면 그랬잖아요. 그럼 얘랑 뭔 관계야? 알아요? 얘가 보험 들었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권리가 어디서 오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오고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면 살짝 얘기할 거야. 살짝. 너무 어려워. 지금부터 막 개념이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책임보험 있잖아요. 배상 나오고 뭐 구상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요거만 지나면 괜찮아요. 요거만. 거의 2차 과목이에요 지금. 2차 과목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다. 왜 하는 거야? 제3자에 묻기 위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생 요건은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제3자로 볼 수 있다. 이거 갑자기? 갑자기 나왔죠? 이거는 뭐야, 이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뭐냐면, 너를 위해 보험 들을게.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제3자로. 그러니까 내가 보험인데 너를 들어줄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얘한테. 그러면 나한테 구상할 수 있다는 거야.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피보험자를 안 보고. 요거 한번 찾아봐요. 아니, 찾아보지 마요. 그냥 그거 외워요, 그냥. 그렇구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승낙 피보험자, 피용자, 운전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환장하죠.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이건 자동차 보험. 4시간, 40시간 걸려서. 우리 이제 제3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운행자 또, 그냥 그거, 보상할 수 있는 사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라고 할게요. 그냥 자동차 보험에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승낙,
기친, 승사운 별거 다 하죠 그냥.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막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그러겠는데 그중에 얘네들이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거는 내가 해줬잖아. 보상을 해주면 내가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보상 받을 사람한 가족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주머니 이념에서 원포켓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간단하게 했어서 그때도. 왜냐? 2차 과목이니까.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갈게요.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에 국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 선장의 공동훼손 등 적법행위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불법행위. 그러니까 원래 750조, 390조 해가지고 이 공동훼손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그냥 이것도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요. 그냥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한 경우에만 한다. 자, 뭐냐면은 우리 조금 아까 잔존물 대위는 전부 그 전부 줬지만 얘는 조금이라 줘도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얘 피보험자의 권리에 방해하면 안 되죠.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 잔존물 대위와 달리 지급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일부만 청구권 대위를 가능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냐면 피보험자도 손해를 다 받았는데 보험금을 다 받으면 상관없어요. 손해를 다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상관없는데 보상이 덜 받은 거야. 그러면 뭐 가해자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보험자 랜덤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피보험자가 돈도 없는데 홀랑 다 가져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니네가 구상해라. 그 내용이에요.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취득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피보험자가 제3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기 전에 권리를 행사 처분했거나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며 보험자 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거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면 그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보험자 권리가 요 내용에 의해서 없어진 거야. 권리 포기한 거나 소멸시효 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보험자 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효과. 효과는 별도의 통지 승낙, 동의 등이 없고 법률상 당연 형성권 나왔네요.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하고 공동물법 또 나왔네. 공동물법 구사권 피해자 요거 피해자 지인권이 포함된다. 그렇구나. 피보험자가 권리를 소멸하였으므로 피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뭐냐면은 너 보상 다 받았잖아. 손해를 다 보상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권리가 없어져. 그 권리 누가 갖는다? 보험자가 갖는 거다. 이거 행사할 권리보험은 지급한 보험 금액 한도다. 돈을 얼마큼 줬냐? 그만큼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일부 보험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자주는 안 나와. 이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몇 년도 한 15년 전에 이제 손사이론이 2차 과목이었어요. 2차. 그때 이제 이게 많이 나왔죠. 이제 뭐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해가지고 이랬을 때 얼마냐, 이랬을 때 얼마냐 이런 거에서 이제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그냥 책에 있으니까 가져왔는데 자, 일부보험 뭐다? 10억짜리를 10억 다 안 들고 8억 5억 뭐 조금 든 거다. 보험 금액이 작은 거다. 이랬을 때 어떻게 받는다? 비율로 받는다. 이랬을 때 청구권 대위는 어떻게 되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잔존물 대위 난리의 상법의 일부 보험에서 청구권 대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대요. 규정이 없네.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지는 걸 원칙이므로 어떻게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그 준 것만큼만 권리를 이전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보험자의 권리가 경합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경합하면 누구? 법에 나와 있잖아. 그냥 누구? 해야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먼저 우선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뭐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인데, 절대설은 그것만 해. 이제 보험자가 1등, 먼저 구상할 수 있고, 상대설은 비율만큼 하고, 차액설은 그냥 피보험자 하고 남는 거 네가 구상해. 그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거죠. 자, 요거만 보면, 자, 얘를 보면, 계약이 이렇게 돼. 계약 손해에서 보험가액이 4천인데 보험금액이 2천뿐이 안 들었대. 손해액은 4천. 그럼 얼마 받아요? 2천뿐이 안 되죠. 뭐냐? 4천만 원을 2천만 원뿐이 안 된 거야. 그러면 4천만 원의 손해가 나도 얼마예요? 2천만 원뿐이 안 주죠. 그래서 2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 사고를 해서 걔가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2천만 원뿐이 없어요. 걔도. 그랬을 때 손해의 분담은 보험자가 2천만 원 줬죠? 자, 보험자가 이거 써야 되겠다. 예. 이따. 자, 보험자가 있고 여기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가해자라고 할게. 제3자 가해자가 이렇게 한 거야. 피해자가 얘를 때린 게 아니고 얘가 얘를 때린 거. 그래서 4천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4천의 손해배상도 있고 얘한테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4천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보험을 다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일부 보험만 들었죠 지금? 2천만 원뿐이 안 들었잖아요. 2분의 1뿐이 안 줘서 2천만 원뿐이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얘한테 4천의 손해가 있지만 2천뿐이 못 받았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야, 나 2천뿐이 안 되니까 2천 내놔. 오케이. 2천을 받으면 4천 돼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얘 재산이 2천이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 2천 받고 2천. 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얘 입장에서는 잘 봐요. 4천이라며 2천뿐이 못 받았지. 2천이잖아요. 2천. 얘 입장에선 얘한테 2천 줬잖아요. 지금. 2천 주고 얘가 낼름 가서 야 내가 얘한테 2천 줬으니까 얘 권리 손해배상 권리가 있으니까 야 2천 내놔. 그러니까 2천을 얘가 쏙 가져가. 그럼 얘는 2천 받고 얘한테 2천을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2천 있어요 없어요? 없네. 얘가 쏙 가져가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경우요. 그래서 절대선은 뭐냐면 얘가 우선이야. 얘가 2천을 줬으니까 얘는 빨리 가서 얘한테 2천을 뺏어올 수 있다. 아니야. 비율만큼 해라. 비율만큼. 상대선은 비율만큼 해라. 2천 중에 4천 중에 2천 모자르고 얘도 4천 중에 2천이니까 얘는 1,000만 원씩 가져라. 아니야. 피보험자 차액설이 우선이다. 그러면 얘부터 권리 행사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네가 해라. 그래서 난 2천 받았으니까 모자란 2천을 얘한테 받아오겠다. 얘는 2천을 못 갔네. 그럼 2천 주고 얘는 끝이네. 됐죠? 그냥 개념만 이렇게. 개념만. 옛날엔 중요했어요 이게. 근데 개념만. 됐죠? 그냥 절대설, 뭐 상대선, 차액성이 있구나. 우리는 차액설, 피보험자 우선이구나. 그렇게 피보험자 우선. 개념이 이제 갑자기 어렵죠. 전에는 뭐만 했어요? 성립 요건 언제냐? 책임 언제 지냐? 막 그런 게 단답형하다 갑자기 개념 생각하는 2차예요. 2차. 2차는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손해를 얼마 줄 거냐? 나 손해 얼마 받냐? 그럼 어디서 받고 구상하냐? 그게 2차니까. 그렇다. 예. 이제 재보험. 재보험에서 청구권 대의. 재보험자가 지급한 한도내에서 원보험자가 가지는 청구권 대의를 대위하 취득한다. 재보험 실무는 원보험사가 자기 명의로 재보험을 수탁 지위에서 제3자에 가지는 권리에 행사하여 해산할 금액을 보험자 상관이 운명 추정주의. 이거는 이렇게 자 잘했죠. 고맙죠. 어디 갔어? 일단 요사 끝이네. 요거만 하나만. 예. 개념 잡기. 그래서 재보험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들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보험.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도가 있어요. 얘네를 그러니까 다 계약자들 한 명, 두 명 다 포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험사가 있는데 계약자들이 1억 있는데 얘는 10억 분이 못 받는 애야. 10억.
한도액이 수용할 수 있는 게 한도액이 10억분이 없는데 이게 한 20억 되는 거예요. 계약자 다 했더니. 근데 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20억 다 하고 싶은데. 근데 얘는 수용할 수 있는 게 10억이야, 10억. 10억. 이거. 그러니까 10억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20억을 다 받으면 배 터져 죽어. 근데 욕심이 있는 거지. 20억 다 하고 싶네.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20억을 받을게. 20억을 받고 얘는 수용할 수 있는 게 10억뿐이 안 되니까 10억은 왜 1억이 되지 계속? 10억은 내가 갖고 10억은 딴 사람한테 줄게. 딴 사람, 딴 보험회사. 그걸 재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됐죠? 이게 재보험이다. 그래서 10억은 얘가 갖고 10억은 근데 얘가 얘한테 보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야, 나는 얘한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 보험료를 못 줘. 그래? 그러면 내가 얘한테 받아올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 운명 추정주의. 운명 추정주의 여기.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따라할게. 그거다. 그냥 요거만 개념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고 어렵고 2차에서 진짜 세밀하게 다시 할 거고 아까 이제 보험자 대의 직접 청구권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몇 시간 걸려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보험자 대의 중에 청구권 대의하고 잔존물 대의 있는데 잔존물 대의는 전부 부셔져서 전부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을 주고 청구권 대의는 그냥 사고 나서 1분만 해도 된다. 대신에 구상을 해올 수 있는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보험 여기까지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잔존물 대의야 나중에 이제 뭐 배울 거거든요. 보험 위부라고 그거 비교하는 거 그거 나온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